자, 제2절 상해와 폭행죄입니다. 자, 먼저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보면 자, 위에 부분이 상해죄 파트고요. 자, 밑에 부분이 폭행죄 파트입니다. 그래서 상해와 폭행죄는 상해 파트와 폭행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상해죄라고 하면요. 우리가 상해죄라고 하면 보통 미수가 있다고 공부를 하죠. 그리고 폭행죄는 미수가 없다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일단 이것을 외워두세요. 상해죄는 미수가 있다, 폭행죄는 미수가 없다. 외우세요.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해죄라 할지라도 미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 잠시 이따 배울 텐데요. 이 중자가 붙은 범죄 있거든요. 중자가 붙은 범죄는 보통 구체적 위헌범입니다. 구체적 위헌범은 미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죠. 이건 총론 시간에 배우는데요. 결과적 가중범의 대부분은 미수가 없어요. 일단은 여기서는 중자가 붙은 범죄는 미수가 없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또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폭행죄죠. 폭행죄하고 단순 폭행죄죠. 단순 폭행죄, 그 다음에 존속 폭행죄. 이 두 가지는요. 이 두 가지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래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 제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보면 처벌이 안 돼요. 자, 근데 상해죄는 그게 없죠. 상해죄는 합의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고 친고죄도 아닙니다. 무조건 처벌입니다. 그런데 폭행죄는 합의가 가능하다는 걸 바로 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예외가 있어요. 예외.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랬는데 예외가 있어요. 특수폭행죄 있죠? 뭐 강목을 들고 때린다든지, 그쵸? 흉기 들고 때린다든지 라고 했을 때 이 특수가 붙어버리면 반의사 불벌죄가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습폭행죄입니다. 상습폭행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왜 돼 있냐면 폭행죄와 전속폭행죄는 상습범 처벌조항이 있어요. 상습범 처벌조항이 있다. 그걸 말하고 특수폭행죄와 상습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워버릴게요. 이건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네요. 자, 그럼 교재 와보세요. 자,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자,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상해죄는 침해범이죠. 침해범. 그래서 신체의 건강을 침해할 때 기수가 되는 침해범이고요.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 건재를 위협하는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기수가 되기 때문에 형식범, 다른 말로 거동범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개념을 우리가 총론 시간에 다 배우는 거죠. 자, 말씀드렸듯이 2번 체크하세요. 이 중자 붙은 범죄는 미수가 없다. 그리고 폭행죄는 미수가 없다. 이 두 가지가 그나마 중요합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어머니 구별하고 있어요. 자, 1번 보죠. 상해는 대부분 폭행에서 발생하지만 유형력적 폭행이 이해하지 않는 상해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밑에 상해죄 나와 있죠? 상해죄를 보시게 되면 유형적, 무형적 다 가능해요. 자, 요 무형적에 해당되는 것이 보통 에이즈죠. 에이즈 감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폭행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유형적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형적 안 된다. 무형적 X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상해는 유형, 무형 모두 가능하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방금 보았듯이 상해는 침해범이고 결과범이죠. 폭행죄는 형식범, 거동범이고 추상적 위헌범위. 됐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올라갈게요. 자, 상해는 유형적 폭행에 의하지 않는 상해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현행법은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치상죄를 규정해 놓고 있고 반면에 또 상해죄는 미수를 처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엄연히 상해죄와 폭행죄는 구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형법의 태도입니다. 자, 됐죠? 자, 제가 노트에서 읽었듯이 이 상해죄는 소추 조건이 없어요. 반면에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또 상해죄는요. 미수하고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요. 방금 상해죄 미수가 있다 그랬죠?
과실범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에 나올 텐데요. 과실치상죄가 있어요. 과실치상죄. 그래서 상해죄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가 없고요. 과실범도 없어요. 우리 형법에는 과실폭행죄라는 게 없습니다. 둘 다 없다. 자, 그 다음. 자, 밑에 거 상해죄 독시범 특례조항이죠. 이 상해죄 독시범 특례조항이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는데요. 형법제 26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죄는 이것이 있지만 폭행죄 같은 경우는 독시범 특례조항이 없어요. X 하시고. 자, 그 다음 존속가중범죄, 상습범 가중범죄, 보복범죄 가중범죄가 있죠. 이 세 가지는 공통인데요. 공통입니다. 적으세요. 공통이다. 그래서 상해죄든 폭행죄는 모두 다 있어요. 모두 다 있다. 이것이 경강부의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존속가중범죄, 상습범 가중범죄, 보복범죄 가중처벌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걸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상해죄부터 갑니다. 자, 법조문 가볼게요. 자, 사람의 신체죠. 사람의 신체가 객체입니다. 그리고 상해가 행위가 되고 뭐뭐한 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뭐 주체는 별거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의 신체와 상해를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봐두시는데 상해죄는 7년의 징역입니다. 자, 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밑에 나와있지 타인을 말합니다. 타인을 말하기 때문에 자산 같은 경우는 상해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람 되어 있죠. 사람은 필기 한번 해볼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타인을 말한다. 그리고 태아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태아 X 하시면 돼요. 자, 쭉 내려와 보시면 2번이죠. 자상은 상해죄가 안 돼요. 물론 이제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자상 같은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도 있긴 하지만 일단 형법상으로는 자상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끊으시고요. 근데 이 자상이 강요나 기망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는 이게 가능해요. 그때는 간접정보 형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총론 시간에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가보시게 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죠. 자,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인데 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을 해서 그렇죠? 협박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래서 그 여자로 하여금 자상케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안면부 불구. 안면부 불구가 됐죠. 안면부 불구. 콧등이 잘라나갔어요. 라고 했을 때 요 협박의 정도 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하였기 때문에 그때는 상해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한 게 아니죠.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해서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상해죄의 간접 정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면부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중상해를 인정했던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상해죄도 뭐다? 자상도 뭐다? 간접적 형태로 가능하다. 이걸 알아두시고 자산 판례는 총론 시간에 나옵니다. 자, 태아 나왔네요. 태아는 상해죄가 안 된다 그랬어요. X. 자, 그래서 태아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태아는 산모 신체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모체에 대한 상해로 볼 수가 없다. 그치? 그쵸? 모체에 대한 상해로 볼 수가 없다. 이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자궁절개 수술 사건할 때,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 그때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태아 나와 있죠? 세모 쳐보세요.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에 미칠 것이고, X. 그 이유가 뭐다? 우리 형법 자체에 낙태죄 조항을 따로 처벌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점으로 미뤄봤을 때 태아는 산모 신체의 일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됐네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상해를 볼 텐데요. 상해란 말이 좀 약간 불명확한 개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형법 총론 시간에 죄형법정지 할 때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가 어느 정도 확정될 수만 있다면 이것도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해죄의 개념 정의를 할 때요. 우리 학설과 판례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생리적 기능훼손설, 신체의 완전성설, 그리고 절충설도 있는데 여기서 잠깐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이 그림 나오죠? 노트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상해라고 나와 있죠. 이 상해죄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생리적 기능훼손설이 있는데 이 견해는요. 자, 생리적 기능훼손과 신체 외관의 변경을 두 개 나눠보게 되면 자, 생리적 기능훼손이 등했을 때 당연히 상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체 외관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해가 아닌 거예요. 왜? 생리적 기능훼손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머리카락. 우리가 미용실 가서 머리카락을 자르죠. 머리카락 자른 것은 신체 외관이 변경된 거죠.
머리카락 잘랐다고 해서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고 막 들어 누울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해라고 보지 않는다. 근데 이 머리카락 자른 것이 그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잘랐다면 폭행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통솔과 판례인 거죠. 이 견해를 잘 받으세요. 자, 두 번째로서는 신체의 완전 성설이 있는데 이 견해는 둘 다 상해를 봐요. 둘 다 상해를 봐요. 그래서 1번 학설과 2번 학설의 차이점은 이 신체의 외관의 변경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리적 기능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신체 외관의 변경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생리적 기능 훼손 관련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 판례를 읽다 보면 이 생리적 기능 훼손은 1번 학설이든 2번 학설이 전부 다 상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 보게 되면 이 2번에 관련된 신체 완전 성설이 등장하기도 해요. 드물긴 하지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절충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절충설은 자 당연히 생리적 기능 훼손을 상해로 봐요. 그러니까 생리적 기능 훼손에 대해서는 어느 견해를 취하든 간에 견해 대비 없어요.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은 신체 외관의 변경이죠. 그래서 중대한 변경일 때는 상해가 되고 경미한 변경일 때는 폭행이다 라는 것이 절충설적 입장인 거예요. 근데 시험은 3번은 안 나와요. 역대급 나온 적도 없고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잘 봐두시는데 2번 학설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하고 2번만 우리 교재에 실려 있고 3번은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돼요.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가봅니다. 자 교재 왔죠? 자 1번 잘 받으세요. 1번 체크하시고 생리적 기능 훼손설이다 그래요. 상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 기능 훼손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예가 나와 있죠? 피하출혈, 종창, 찰과상, 천형파열. 요 천형파열 밑줄 그시고 요 판례 있습니다. 천형파열. 그 다음에 치아 탈락도 그럴 거고요. 여기 질병 감염 있죠? 여기 질병 감염, 성병 감염입니다. 성병 감염. 그래서 무형적 방법에 의한 상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 판례 있습니다.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시적이 아닌 일사불성을 알아두세요. 요 일시적은 폭행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일시적이면 폭행이지만 일시적이 아닐 때는 이게 상해로 가요. 밑에 판에 나와 있어요. 자, 일단 끊으시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신체 외관이 변경된 거 있죠? 모발을 깎는다, 수염을 깎는다, 손톱을 깎는다는 것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됐고 2번은 됐습니다. 자, 1번을 잘 받으세요. 여기를 잘 받으시면 돼요. 자, 밑에 수단 방법 나와 있습니다. 부작위도 돼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무형적 방법 된다. 그쵸? 이거 알아두세요. 자, 판례 봅니다. 판례 보시게 되면 빨간 펜을 드시고 실진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실진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보았던 일시적이 아닌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요 사실관계 읽어보세요. 사실관계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판례 나와 있죠?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 생리적 기능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생리적 기능 훼손설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상해로 보았습니다. 자, 밑에 판례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보시게 되면 끝에 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다라고 해서 상해죄를 인정했죠. 그래서 이 견해를 보게 되면 생리적 기능 훼손설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판례가. 그쵸? 올라갑니다. 갑은 친구 원룸에서 그곳에 데려온 을려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다음에 면도기를 들고 음모를 깎았다 그랬어요. 깎았다 그랬어요. 자, 깎았다는 것이 신체 외관이 변경된 거죠. 신체 외관이 변경된 거죠. 자, 음모를 깎았다고 했을 때 이 여성이 소변을 못 보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변을 볼 수가 있죠. 다만 신체 외관이 바뀐 것뿐인 거예요. 이것은 뭐다? 상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자, 파란 편을 드시고 일부를 잘라내었다 세모 쳐보세요. 잘라낸 것은 밑에 가보시면 상해죄로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잘랐기 때문에 폭행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자 읽을 줄 아시나요? 이 모근, 이 근자가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 근. 그래서 우리가 피부 조직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밑에 이제 피부잖아요. 피부. 여기 피부란 말이에요. 피부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음모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모가 이렇게 있고 있으면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이 이 살점 밑에 있는 이 뿌리죠. 뿌리. 이게 모근이야. 모근. 이 뿌리 근자입니다. 아시겠죠? 뿌리 근자. 자, 이건 뭐죠? 위에 있는 부분은 뭐예요? 이거는 모간이죠. 모간. 이 간이죠, 간.
줄기간자예요. 줄기간자. 그래서 한자든 모고는 밑에 걸 말하고 모가는 위에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라냈다는 거죠. 이렇게 커트를 시켰다는 거예요. 커트를 시켰다. 잘랐다라고 했을 때 여기 신체유관이 바뀌어진 거죠. 이것은 상해가 아니고 폭행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판례 보시죠. 자, 판례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체의 완전 성설이라 해서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생리적 기능 훼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취하든 간에 견해들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요 판결유지 읽다 보면 상해죄 설명할 때 신체의 완전 전성을 해야 하는 행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한 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굳이 생리적 기능 훼손의 말이 없다 할지라도 신체의 완전 성설을 적어놨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죄 개념 설명함에 있어서 생리적 기능 훼손의 부분은 다툼이 없기 때문에 요것이 나온 적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형소법에 나오는 건데요. 상해죄를 인정하려면 증거, 그렇죠? 증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확정돼야 한다. 증거재판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해 부위 판시가 있을 때 안에서 상해죄 인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가 상해죄 인정했던 판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치세요.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그 다음에 상해 부위 명시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상해로 봐요. 치료일수가 미상이라 할지라도 상해죄 성립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궁적출하죠? 그러면 상해로 봐요. 설령 이 여성이 난소가 제거됐어요. 그래서 임신불능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궁을 드러내게 되면 상해죄로 봐요. 이 과실이었기 때문에 과실치상죄를 인정했죠. 자, 그 다음 무형적 방법이라고 그랬죠? 감염. C형 간염이 감염되게 했다. 라고 했을 때 감염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식물인간 상태, 이것도 상해로 봐요. 그 다음, 자, 상해 진단서인데요. 상해 진단서, 그쵸? 상해 진단서인데 2주짜리죠. 2주짜리는 보통 상해로 봐요. 이거 알아두세요. 2주짜리는 상해로 본다. 뒤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2주짜리죠. 14일짜리니까 2주짜리니까 상해로 봐요. 자, 그런데 여기 자연적 치유가 나와 있어요. 자연적 치유가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상해로 보질 않아요. 자연적 치유가 무슨 말인가요?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약을 안 먹어도 돼요. 잘 먹고 잘 자면 그냥 저절로 나요. 이것은 상해로 보질 않아요. 상해로 보질 않는데 그러한 정도를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상해로 봐요.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별표가 되는 것은 다 기출된 것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여기 1주짜리 나와 있죠? 1주짜리는 상해로 보질 않아요. 2주짜리는 상해로 보는데 1주짜리는 상해로 안 봐요. 동전 크기 멍이 들었다. 이거 상해로 안 봐요. 이건 밥 먹으면 나는 거예요. 병원 안 가도 돼요. 자, 됐죠? 자, 밑에도 1주짜리 나와 있죠? 세모 치시고 자연적 치유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세모 쳐세요. 이런 것들은 상해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당연히 상해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고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학자들은 상해죄니까 당연히 상해죄의 고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건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판례를 보셔야 돼요. 판례는 상해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질 않아요. 판례는 폭행죄 인식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봐요. 자, 밑에 판례가 그거죠. 이 밑에 판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 밑에 한번 가볼게요. 요 밑에 판례부터 볼게요. 상해죄 성립에 있어서는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한 것이다. 폭행에다 동그라미 쳐요. 여기도 폭행에다 동그라미 쳐요. 그 정도면 되는 것이지 굳이 상해 의사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도 상해죄 의사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자기는 그 죄값이 적은 것을 갖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상해죄가 아니다. 난 상해죄 고의가 아니고 폭행죄 고의였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추단을 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부러졌거나 뭐 그랬을 때 결과 놓고를 따지는 것인데 그 사람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살인죄 고의가 틀려요. 이건 폭행과 상해는 거의 한 끗 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상해죄의 고의만 인정한다고 하면 상해죄 성립법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고 보통 상해죄, 폭행죄의 고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저기 보시게 되면 이 폭행치상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해죄가 나와 있는데요. 그쵸?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의 고의잖아요. 그쵸? 폭행죄의 고의로 인해서 상해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상해죄가 되는 거고요. 근데 두 가지의 형이 똑같아요. 법정형이 똑같아요. 7년의 징역으로서. 죄질도 똑같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게요. 자,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폭행, 치상죄도 이게 7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쵸? 형량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해라든지 여기 치상이라든지 똑같단 말이에요. 즉 결과반 가치는 뭐다? 결과가 우리 사회가 옹호하는 질서 가치에 반한다는 결과 측면에서 보면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은 뭐다? 이 상해죄의 고의냐 폭행죄의 고의냐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것을 구별하기가 애매모호하다니까요. 근데 죄질은 똑같고 그랬을 때 판례는 한 발짝 양보를 해요. 그래서 이건 굳이 엄격하게 하게 되면 상해죄의 인정 범위는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다? 한 발짝 후퇴해서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은근히 시험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인식이 없어요. 폭행에 대한 인식이 없죠. 인식이 없을 때는 그때는 당연히 상해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만 잘 받으시면 되겠네요. 앞에 것까지만. 사실관계는 참고로 좀 받으시고. 자,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역시 상해죄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이라는 것이 그 사람만의 속해에 있는 전속적 법이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피해자 수에 따라서 죄의 개수가 정해집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동일 장소, 장소 일시에서 동일한 목적에서 저질러진 것이라 할지라도 자, 피해자가 다르죠? 피해자가 다르게 되면 각각 성립합니다. 각각. 자, 됐죠? 경합범위 돼버리죠. 자, 존속폭행죄 있습니다. 개념 설명은 다 우리 산해죄 파트에서 했죠? 호적상의 기재 여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쵸? 옛날에는 호적이라 불렀어요.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라 부르지만 옛날에는 호적이라 불렀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가 되어 있지만 이 아이는 엄마가 타인과 종교를 맺어서 낸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속이 될 여지가 없다는 거죠. 단순 상해죄만 인정했어요. 자, 다음 중상해죄 볼게요. 자, 중상해죄 구성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한번 해보세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두 번째 불구입니다. 세 번째 불치 난치의 질병입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되면 중상해죄가 돼요. 자, 됐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 난치 질병.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면 도표가 나올 텐데 이 도표 체크하세요. 자, 중상해죄 여기 있죠? 그쵸? 우리 형법에 중자 붙은 범죄가 꽤 돼요. 중상해죄, 중유기죄, 중손괴죄, 중체포강죄 등등등등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상해죄는 방금 읽었듯이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 난치, 질병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근데 중자 붙은 범죄 중에서 구성 요건이 3개가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 중, 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쵸? 이게 3개잖아요. 3개. 3개니까 상해죄는 3개가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손괴죄죠. 손괴입니다. 손괴에는 요 생명 말고 신체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요 신체가 구성요건 요소인 것은 손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네 번째 칸 어디 보더라도 신체는 없죠. 그러니까 신체가 붙은 것은 손밖에 없어요. 어떻게 외워요? 손은 신체 일부죠. 그래서 신체가 나오는 것은 손괴죄만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여기가 생명이죠. 여기 생명이죠. 여기 생명인 거예요. 여기 생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검은색으로 할게요. 저기 생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죠.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 있는 것은 전부 다 구체적 위험범이에요. 구체적 위험범. 알겠죠? 그래서 중자 붙은 범죄죠. 중자 붙은 범죄는 전부 다 구체적 위험범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중체포 강금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 없죠. 카우카능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중체포강급죄는 뭐다? 이것은 구체적 위헌범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자, 또 있어요. 자, 요 중자가 붙은 범죄 있죠. 요거만 빼고. 중자 붙은 범죄는 총론 배우신 분들은 뭐라 배워요? 우리 저 결과적 가중범위에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배워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다. 그쵸? 부진정으로 봐요. 또, 자, 요 중자 붙은 범죄 있죠.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나와 있는 이 죄들은 미수가 있게요, 없게요? 여기 미수가 없어요. 그것도 시험 문제예요. 요 세 가지를 외우세요. 세 가지를 외우고 반대로 요 중체포 강간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기원범이 아니다. 두 번째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또 미수가 있어요. 요 세 가지를 외워두세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중체포 강간죄는 구성요건 요소가 뭐다? 가혹환행이라는 걸 외워두세요. 가혹환행이다. 됐죠? 그럼 일단 외웠어요? 자, 시험 문제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중상해죄는 구성요건 요소가 세 가지다. 상중하니까 세 가지니까 여기가 세 가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가 있는 것은 손괴죄밖에 없다. 체포강금죄는 가혹환행위가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구체기원범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떨거지 뭐예요? 나머지 떨거지는 다 여기 중유기, 중강요, 중권행사 방해죄죠. 이 나머지 떨거지들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것은 중상해죄하고 중손괴죄하고 중체포강급죄만 외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떨거지는 두 번째 칸으로 온다. 아시겠죠? 됐죠? 됐어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기출문제 나와 있네요. 자, 신체가 나와 있으면 뭐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 손괴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중이기자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기출문제를 까보게 되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한 것은 아니고 한 서너 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좀 외워두세요. 자, 올라가 보시게 되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결과적 가중범위라 그랬죠? 위에 거 안 했네요. 자, 쭉 올라가 보시면 앞에 거 안 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다. 그쵸? 그 다음에 부진정 신범은 뭐 덜 중요하고 미수가 없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 위헌범위다. 됐습니다. 자, 결과적 가중범위이기 때문에요. 이 결과적 가중범위이기 때문에 뭐예요? 기본범죄와 이건 적지 마세요. 기본범죄 플러스 중한 결과로 이루어지죠. 결과적 가중범 자체가. 그래서 여기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보니까 기본범죄가 있고 중한 결과 나온단 말이에요. 기본범죄는 당연히 상이겠죠. 중한 결과는 생명에 대한 발생이다. 그래서 신체는 안 된다. 그쵸? 자, 불구 나왔네요. 뭐 실명, 혀절단, 성기절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건 안 나와요. 참고로 좀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 에이즈 감염도 중상해가 되는 거예요. 자, 판례 갑니다. 이 판례 잘 나오죠? 자, 1, 2개월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졌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자상이다. 중상해가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돼 안 돼? 뭐라 그랬어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 난치, 질병이 구성요건 요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부러졌다, 우측 흉부 자상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무죄인가? 무슨 무죄예요? 중상해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단순상해로 가요. 단순상해로. 아시겠죠? 시험 문제는 중상해가 되냐 안 되냐 이거 묻고 있습니다. 자, 판례 갑니다. 콧등절단 말씀드렸지? 중상해가 됩니다. 뇌진탕, 실명, 중상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치아 두 개를 부러뜨렸다. 치아 두 개를 부러뜨린 것은 중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됐죠? 외우세요. 전부 다. 자, 나머지 건 됐고 특수상해죄가 있네요. 자, 특수상해죄 조문은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2016년도에 신설이 됩니다. 자, 어떤 것이 들어왔는지 볼게요. 자, 단체나 다중의 이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이 상해죄를 범했을 때가 되는 거죠. 뭐 되어 있고 이런 건 뭐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판례 하나 있죠. 판례. 자, 판례. 자, 피고인이 길이 140cm, 지름 4cm 대나무를 휴대해서 피해자 갑과 을에게 상해를 입혔다. 라는 사건인데요. 요때 요 대나무가 대나무 동그라미 쳐보세요. 대나무가 위험한 물건일까? 위험한 물건으로 보게 되면 상해를 입혔으니까 특수상해가 되겠죠.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면 그냥 단수상해가 될 뿐입니다. 판례가 뭐라 그래요? 위험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폭행죄를 인정했던 사건이죠. 네, 됐습니까? 됐어요. 최근 판례네요. 자, 그 다음 또 도표 하나 또 나옵니다. 우리 형법상에 특수죄가 붙은 범죄가 좀 꽤 돼요. 앞에보다 좀 더 많죠? 앞에서 보는 중죄가 붙은 범죄는 몇 개 안 됐는데 하나, 둘, 셋, 총 6개밖에 안 됐는데요. 이 특수가 붙은 범죄는 한 10개가 넘어요. 그쵸? 볼까? 하나, 둘, 셋, 4개, 5, 6, 7, 8, 9개, 10개, 12개란 말이에요. 12개. 이게 답니다. 우리 형법에 12개가 다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외울 것 같아요? 어떻게 외워야 쉽게 외우나요? 자, 일단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2인 이상이 합동하여,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그것이 절도, 강도, 도주란 말이에요. 이것을 봤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못 봤겠지만 형법 총론 공부하신 분들 봤죠. 이 세 가지 뭐였지? 합동, 합동, 합동이니까 이 세 가지를 합동범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합동범. 외우세요. 절도, 강도, 도주. 절도, 강도, 도주는 합동범이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절도, 강도, 도주는 여기까지만 오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파트 가서 자세히 배울 테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위에 거란 말이에요. 자, 나머지 떨거지 죄들 있죠? 절도, 강도, 도주를 뺀 나머지 죄들은 구성요건 요소가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든지 위험한 물건 휴대라는 것이 구성요건 요소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봐봐요. 절도, 강도, 도주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없잖아요. 보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물건 휴대했다,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것은 나머지 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죄들이 어떤 죄가 있을까요? 방금 말한 상해죄, 폭행죄, 그 다음에 협박죄, 강요죄,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공갈죄. 이 공갈죄도 2016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요 강요죄하고 요 강요죄 있죠? 요 강요죄하고 공갈죄는 2016년도에 신설됐어요. 뭐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는데 그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계죄, 공무방해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상해,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주거침입, 공갈, 성계, 공무방해. 숙지됐어요?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상해,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주거침입, 공갈, 손괴, 공직방. 옆에다 CF. CF. 유기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특수유기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또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유기하는 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상상력 발휘하시면 안 돼요. 상상력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상상력을 발휘해. 상상력 발휘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되는 거지. 돼, 안 돼? 읽어보라고 여기. 읽어보라고.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거 없어요. 우리 형법에. 아시겠죠? 없어요. 그래서 밑에 기출문제 가보면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죠? 그치?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다 기출이기 때문에 기출된 거 위주로 나와요. 특히 경찰시험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기출문제, 조문하고 이론이 나오죠? 조문하고 이론이 나오면 거의 기출문제 재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물론 한두 개 예외가 있긴 한데, 기출문제에서 다 변형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강의 잘 들으시고 숙지하시면 돼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상해치사죄가 나오는 결과적 가중범이죠. 그래서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뭐뭐에 이르게 한 자가 치사자, 치사. 존속에도 있어요. 존속에도 상해치사가 있어요. 자, 뭐건 참고로 좀 봐두시고 판례밖에 안 나옵니다. 자, 판례 볼게요. 자, 갑이라고 나왔네요. 자, 임신 7개월에 을려 나왔네요. 자, 이 갑은 누구냐면 채무자입니다.
을려는 채권자고요. 이 갑이란 놈이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줘요.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인데 돈을 안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을려가 따지러 왔어요. 자꾸 따지러 왔는데 자꾸 퇴짜 맞았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요. 왔어요. 왔는데 돈 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채무자가 임신 7개월에 임신 7개월이면 이제 애를 낳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임신 7개월이면 배가 한참 불러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채무자가 을려가 욕설을 하면서 잠바자락을 당기자 오른쪽 팔꿈치로 을려의 복부를 칩니다. 그래서 이 복부를 강타하게 되는데요. 이 여성이 낙태를 하게 되고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갑의 주체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죽었잖아요. 때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상해치사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낙태 임산부니까요. 낙태치사가 될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이걸 알려면 이 갑의 고의가 뭐냐, 이게 고의가 뭐냐. 이걸 알면 되잖아요. 낙태죄의 고의인가요? 상해죄의 고의인가요?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인가요? 뭐 동거녀, 동거남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낙태죄 고의가 아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건 상해죄 고의로 봐요.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분명히 앞에서 태아는 산모 신체 일부가 아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거기 상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상해죄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팔레가 지못들은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팔레는 상해죄의 고의로 봐요. 아시겠죠? 그리고 상해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폭행죄의 고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레는 상해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임신 7개월이니까 이거 산모죠, 산모. 산모를 때렸단 말입니다.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되었을 때 상해죄를 인정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상해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상습범 있습니다. 자, 상습범 있을 때 가중처벌하고 있죠. 자, 이 판례는 총론 시간에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직계전석을 자, 검색할게요. 직계전석을 폭행하고 때로는 상해도 가하고 이것이 폭력습병의 발현으로 행해졌다는 거죠. 개망난이죠. 그죠? 개망난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어렸을 적부터 아빠한테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아빠도 개망난인 것 같아. 그렇죠? 개망난이고 아빠가 해놓은 것도 없고 나이가 들고 혼자 뭐 엄마는 도망갔고 그렇죠? 아빠가 혼자 뭐 소주에다가 뭐 그치? 맨날 술정하니까 이 젊은 놈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걸 배우는 거지. 그래서 아빠를 밥 먹는 아버지 밥 먹는 술상을 걷어차고 막 때리고 막 그래요. 아버지가 힘이 있나 그렇죠? 그 영화도 많이 보죠? 그랬습니다. 자, 폭력습배의 발현이라는 것이 상습상 아닙니까?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지? 상습상입니다. 이 상습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포괄일죄잖아, 포괄일죄. 포괄에서 하나의 죄를 처벌하잖아요, 그렇죠? 포괄일죄는 어떻게 처벌하던가요? 총론 시간에 가보면 가장 중한 죄로 일죄만 성립하죠? 가장 중한 죄 일죄만. 포괄일죄는 가장 중한 죄 일죄만 성립합니다. 그럼 봐봐요. 아버지를 때리고 아버지를 상해를 가했단 말이에요. 상습적으로. 그러면 이게 상습폭행이 되는 거고 상습폭행이 되는 거고 상습상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 포괄일죄는 가장 중한 죄, 중한 일죄로 처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한 죄가 뭐냐고요. 폭행이 중요해요? 상해가 중요해요? 상습적으로 생각해도 상해가 중하잖아요. 그쵸? 폭행은 여기 흡수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붙여버리면 전속을 상해했다 상습적으로. 그쵸? 그럼 뭐가 돼? 상습전속 상해죄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개의 죄가 다 된다 하면 틀려요. 요거제 일죄가 된다. 자, 됐고.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밑에 판례 224조가 여기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224조. 에서 258조 2가 특수상해죄를 범했을 때에는 역시 상습적으로 가중처벌한다고 돼 있죠? 그쵸? 봐봐요. 여기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그랬어요.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그랬죠? 이 가중이라는 것이 장기만 가중하나요? 아니면 단기도 가중하나요? 장기를 가중한다는 거야? 단기를 가중한다는 거야? 아니면 둘 다 모두 가중한다는 거야? 이 둘 다 모두를 2분의 1 가중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모두를. 그것이 판례 나와 있고 있죠? 그쵸? 자, 이 밑줄 보시게 되면 마지막 줄에 요게 상습범이죠, 상습범. 상습범일 때에는 장단기를
모두 다, 모두 동그라미. 가중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중하느냐? 여기 보니까요. 특수상해죄, 이 특수상해죠. 특수상해를 범했을 때는 여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에 상습범이지. 상습범은 뭐라 그랬어요? 상습범은 2분의 가중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2죄의 2분의 가중해보세요. 이게 하한이고 이게 상한이잖아요. 그치? 그럼 1년에 2분의 가중이면 얼마야? 1년 6개월이지 뭐야. 그치? 1년 6개월이단 말이야. 이게 하한이죠? 10년에 2분의 가중해봐. 그럼 얼마입니까? 15년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습 특수상해죄는 형량이 어떻게 된다? 장단기를 모두 가중해서 하한은 1년 6개월, 상한은 15년 이하로 때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알아둘 것은 장단기 모두 가중이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